자, 오늘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9월 1일날 이 미니 스포키 한 대를 추첨을 해서 드릴 거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파워뱅크를 만들 때 우리가 자작을 할 때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 우리 꾸님들께서 자작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도구가 먼저 필요하고 최소한 파워뱅크나 맥주캔 뱅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도구를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 작업 도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저도 구입을 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제품을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꾸님들이 여쭤보신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위주로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 차이나 성향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맥주캔 뱅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맥주캔 뱅크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맥주캔 뱅크를 만든다고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터리 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배터리 팩을 만들면 우리는 스포키를 쓰게 되죠. 스폿 영접기라고 부르는 스포키를 쓰게 되는데, 그 스포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3가지 정도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키 중에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미니 스포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작고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 미니 스포키도 종류별로 스폿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성능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업로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0.2T까지 가능한 스포키고요. 무조건 저렴하다고 구입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포키 중에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녀석들만 구입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7, 8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대는 다소 좀 높아요, 작은 녀석 치고는. 하지만 스폿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미니 스포키 같은 경우는 장점은 정말 휴대성이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좀 쉽게 스폿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전압이 나오잖아요. 이 스포키 같은 경우는 4.2V가 만충입니다. 1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어떤 미니 스포키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스포키들은 만충전압 약 80% 이상이 되는 값으로 스폿을 쳐야지 그 성능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4V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4V 이상이어서 스폿이 잘 쳐지다가 사용하다 보면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V 밑으로 내려가서 3V대로 스폿을 치면 처음에 쳤던 스폿은 잘 붙었다가 나중에 연결을 했던 스폿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미니 스포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만충을 유지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 스포키는 대용량의 배터리 팩을 치기에는 좀 안 맞아요. 맥주캔 뱅크나 우리가 간단한 배터리 10개 이하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캐패시터를 이용한 약간 고급형 스포키도 있습니다. 이 스포키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약 19만원대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스폿 성능은 제가 영상으로 올렸지만 0.3T까지도 무리 없이 가능한 정말 성능은 좋은 녀석이에요. 그리고 캐패시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내부의 캐패시터에서 자체적으로 용량을 저장했다가 스폿을 칠 때만 그 똑같은 전압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또는 어댑터가 연결이 된다면 계속 일정함을 유지하면서 스폿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정말 비싸다는 단점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작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링코어 스포키입니다. 트랜스 링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포키로 만들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좀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도 만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 만드는 영상을 올릴 거고요. 저도 이 스포키는 제 친구인 송서방이 만들어 준 건데, 이 스포키는 좀 대용량을 우리가 연결을 할 때 220V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팩을 연결을 할 때 일정한 전압으로 스폿을 치는 데는 이 링코어 스포키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자작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스포키도 아마 만드는 재료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사이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링코어를 구해야 되고 여기에 2차 권선을 감아줘야 되고 회로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케이스라든가
또는 전선 등을 생각을 하면 약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재료값이 들어가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 스포키는 조만간에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포키를 제가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스포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작은 배터리만 연결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미니 스포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용량 팩을 많이 칠 것 같다 그러면 이 링코 스포키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미니 스포키는 한 분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졌으면 그 배터리에 회로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회로를 연결하려면 우리는 전선으로 배터리와 납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두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두기는 자작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주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인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작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인두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두기 같은 경우는 저는 T12 모델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작게 사용하실 분은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배터리를 내장을 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또 개인적인 이런 자작을 통해서 이렇게 T12 인두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T12 인두기 회로만 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와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케이스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격대는 이 T12 인두기 케이스를 포함한 이런 인두기 같은 경우는 3, 4만원대 정도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회로만 구입을 하신다면 이 회로는 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인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T12 인두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지금도 자작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두기가 아마 이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T12 인두기를 사용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정에서만 사용을 하고 220V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고급형, 이 제품은 WY815P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약 한 15만원대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온도가 정말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인두기와 열풍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다이에 놓고 쓰기에는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에요, 성능 면에서는. 하지만 이 제품도 최고의 단점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사악하죠. 인두기 같은 경우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가격대도 정말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딱 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T12 인두기는 성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배터리 팩을 만들었어요. 배터리를 스폿을 치고 그 위에 회로를 인두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로에서 정상적인 전압이 출력이 되는지 우리는 테스터기로 이 회로의 출력 전압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테스터기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테스터기, 이 테스터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테스터기를 추천을 드리고는 싶어요. 자,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GD128이라는 모델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테스터기 하나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전압을 계속 재야 되고, 또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맞는지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전류가 잘 통하는지 통전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자작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터기 하나는 꼭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좋은 모델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근데 이 제품이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이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기도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좀 편리하게 돼 있어서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배터리에 전압이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을 했으면 배터리 팩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맥주 캠뱅크를 만들 때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됐으면 그 위쪽에 이제 상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상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성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단자들을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죠. 근데 조립을 하는데 그 상판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글루건으로 보통 고정을 많이 시킵니다. 실리콘으로도 하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글루건으로 해요. 저도 글루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글루건 같은 경우는 중복 투자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글루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보쉬 글루건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글루건을 참 많이 써요. 단자를 고정할 때 아주 많이 쓰는데, 보통 다른 제품들은 글루건을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이 량이 되게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 보쉬 글루건 같은 경우는 열이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용량도 아주 순식간에, 자, 이렇게 엄청난 양이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단자들을 고정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의 글루건을 순식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길이가 길어 가지고 좀 안쪽, 우리가 케이스 안쪽에 이렇게 글루건을 쏠 때 주둥이가 길다는 것은 정말 편리함을 줍니다. 우리가 작은 곳에 이렇게 자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길이가 정말로 아주 큰 도움을 줘요.
글루건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한 2만 얼마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글루건은 보쉬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전에 좀 저렴한 다이소 글루건이나 기타 글루건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어떤 제품을 봐도 이 보쉬 글루건만한 글루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글루건으로 이제 상판을 고정을 했으면 다시 인두기로 전선을 연결을 해서 배터리와 연결만 해주면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작업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이 파워뱅크나 우리가 맥주캔 뱅크를 만들었을 때 충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맞는 전압의 충전기를 다 보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작을 할 때 파워 서플라이 하나 정도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전압대와 원하는 전류값을 설정을 해서 충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충전도 시키지만 우리가 자작을 할 때 그 제품을 배터리 없이 구동을 시켜볼 수 있는 테스터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 서플라이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DPS5020을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30V 10A 이 제품도 성능 면에서 아주 괜찮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전압으로 충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50V 20A까지 가능한 DPS5020을 사용하고요. 또 킥보드나 이렇게 좀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할 때는 60V 18A를 사용할 수 있는 RD6018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0V 10A 짜리는 약 한 6만원대, 이 DPS5020은 파워까지 했을 때 약 한 10만원 초반대, RD6018이라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약 2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파워 서플라이도 정말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DPS5020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DPS5020은 파워를 별도로 사야 되고 이 회로를 별도로 사서 조립을 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30V 10A 짜리 이 파워 서플라이 기성품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RD6018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서 써야 되지만 최고로 높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파워 서플라이는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쯤 있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품을 구동을 하거나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녀석이에요. 중복 투자를 좀 막기 위해서 저는 이 DPS5020 정도 사용하시면 자작을 하시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일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30V 10A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격을 좀 주더라도 이 DPS5020을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맥주캔 뱅크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도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 편리함을 주는 도구들이고요. 이 외적으로 또 추가로 자작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제품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그때 이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무조건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최고 사양을 산다. 근데 그런 부분도 약간은 비싼 제품을 또 중복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 본인이 사용하다 보면 본인의 손에 맞는 도구들이 또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을 하되, 그래도 좀 제품 성능이 괜찮은 녀석, 너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싼 거는 좀 싼 값을 합니다. 싸고 성능 좋은 게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있어야지 보통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물음에 좀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선택은 구독자분의 몫입니다. 제가 어떤 거를 꼭 쓰세요, 어떤 거를 꼭 쓰세요 이렇게 찝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작을 시작하게 되시면 기본적인 도구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만들다 보면 추가적인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도구들은 점차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또 자작하는 카페를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자작품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작업 도구나 또는 작업에 필요한 스킬 이런 내용들도 정말 많으니까 자작하는 카페 검색을 하셔서 카페를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사용하는 이 도구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자작하시는데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언제든지 자작꾼이 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물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9월 1일 날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미니 스포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